자,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쏘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써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이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이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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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네, 도반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자, 오늘이 2월 6일이죠. 예. 오늘 회원님들은 문자 받으셨죠? 예, 2월 6일. 그래서 경말거사님 아침에 문자 딱 받으면 예. 아, 오늘 일과를 잘 굴려야 되겠다 이 생각 납니까? 예. 도거사님은요? 예, 예. 고맙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이제 공부를 이제 해서 가랑비에 옷 젖듯이 푹 젖어야 돼요. 내가 푹 젖어야 돼요.
그렇지 않은 분들도 어쩌다가 있지요. 있기는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자, 매일 혼자 스스로 자기 스스로 예불 드리고 모습을 잘 모습 공식하고 또 바탕 공식하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예불 드리고 앉고 감사노트 쓰고 발언하고 축원하고 이렇게 낮에는 또 모습 공식 굴리고 이렇게 스스로 해야 됩니다. 스스로 해야 됩니다. 경월거사님 앉는 시간이 좀 있나요? 하루에? 사무실에서 그 앉는 거야? 예. 그렇지. 앉아 계시지만 그거 말고. 그 앉는 거는 조금 시간 내기는 쉽지 않나요? 예. 그래서 하루에 그 일정을 잘 살펴보십시오. 이제 아침에 출근할 때하고 집에 들어갔을 때는 아기들하고 이제 또 막 이렇게 놀아도 줘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쁘실 것이고, 이게 시간이 없어서 못 앉는다. 이건 없어요. 시간이 없어서 못 앉는다. 이건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4대가 살고 아기 둘을 키우고 있었다고. 그래도 앉았어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시간이 있습니다. 시간이 있다고요. 그 마치고 회사에서 마치고 거기서 식사를 하셨나요? 여기 선원에 오실 때? 오다가 전철역. 전철역에서 잠시 자시고. 예. 그래서 하루의 일정을 가만히 내가 어떻게 하면 앉을 수 있을까? 이 원노트에 딱 써놔 보십시오. 원노트에 어떻게 하면 내가 앉을 수 있을까? 이렇게 딱 원노트에 딱 써놓으면 희한하게 앉는 시간이 생겨요. 사람들이 내가 바빠서 못 앉는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죠. 짜투리 시간이 많습니다. 사실은요. 꼭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도반 중에 그 묘광보살이 있는데 그 대구에 소극장 대표고 자기가 디렉터 하면서 그 배우도 하는 사람이거든요. 사실은 굉장히 바쁜 사람이에요. 바쁜 사람인데 본인이 자기가 쓰는 시간이기 때문에, 시간은 자기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쓰는 시간이기 때문에 자기는 반드시 그 한 달에 한 번 꼭 주말정진 하러 오지요. 시간을 반드시 그때 딱 내놓고 모든 일정을 짠다고 합니다. 그래서 묘광보살은 거의 한 번도 안 빠졌거든요. 대구에서 여기까지 지금 보림선언에 오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동학의 정진, 주말정진. 그래서 공부가 많이 진전이 됐죠. 자, 메시지 한번 볼까요? 저기 휴거사님 핸드폰을 좀 주시던지, 그 두 분이 다 갖고 계실 거니까 문자 좀. 근데 권대용 거사님이 아무리 봐도 없습니다. 문자를 보낸 적이 없거든. 예, 회원이라야 보내주거든요. 날마다 한 줄 새말게 날마다 한 줄 새말게 있지요. 진짜 맞아. 카페에 들어가시면 있다. 맞습니다. 맞고요. 맞아. 날마다 한 줄 새말게 있죠. 하여튼 없네. 자, 거기를 보면 21일 정제는 5일째를 보십시오. 5일째를 보면 일과를 잘 굴립시다. 우리는 급한 것도 아니고 느린 것도 아니기 때문에 경계에 따라서 모습을 굴릴 때 급하게 할 때는 급하게 해야 되겠고 늦게 할 때는 또 늦게 해야 돼요. 우리는 급하다, 늦다 라고 급하고 늦은 것이 뭐예요? 성품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죠.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급하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늦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늦은 것도 아니고
급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급한 것도 쓰고 늦은 것도 씁니다. 근데 이 점이 처음에는 참 어렵습니다. 그지요? 처음에는 저는 여기 보림선언에 오기 전까지 어떻게 생겼냐면 선이다 악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는 줄 알았어요. 선과 악이 정해져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선이라는 것이 때와 곳에 따라서 어떤 때는 선이 되고 입장에 따라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선이 되고 그 선이 입장에 따라서 어떤 데는 악이 돼요. 또 어떤 데서는 악이 됐다가 입장에 따라서 또 선이 되거든요. 그래서 선과 그걸 뭐라고 하냐면 선과 악이 자체성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과 악은 성품이 없다. 그래서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선과 악을 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6일째 보시죠. 그러면 공부를 지어가는 데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공부를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묻습니다. 공부를 짓는 것, 다시 말하자면 대도를 성취하는 것은 허공을 걷어잡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공부를 한다 이러면은 대도를 성취하는 것이다. 도 닦는 거지요. 근데 도 닦는 걸 뭘 도 닦는 것이라고 하느냐? 허공, 즉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법신자리, 다른 말로 하면 내 성품자리를 걷어잡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내 성품자리를 걷어잡는다. 그런데 허공은 말마디가 끊어지고 시간이 끊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허공 자체에 빠르고 느림이 없어. 빠르고 느림이 없지요. 그런데 우리가 빠르면 빠르다, 늦다면 늦다 이렇게 싹 거기에 들어앉아 버려. 늦다는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빠르고 느림이 있는 그 당처를 맛보겠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의 본래 성품자리는 시공간이 끊어졌어. 그래서 불생불멸이에요. 시작과 끝이 없어요. 시간이 끊어지니까 시작과 끝이 끊어지니까 생멸이라는 게 없어요. 오고 가는 것이 없어. 불거불내처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 만약에 몸뚱이가 내다. 몸뚱이는 뭐지요? 모습이지요. 몸뚱이가 내다. 모습이 끊어진 자리인데 몸뚱이가 내다. 이러면은 허공을 맛볼 수가 있느냐? 내 성품자리를 드러낼 수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못 드러냅니다. 내 성품자리를 드러내려면 바로 몸뚱이가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이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몸뚱이를 통해서 나의 성품자리를 드러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허공 자체에는 시공간이 딱 끊어진 자리야. 그러니까 불생불멸이고 불거불내처란 말이죠. 그러니까 빠르고 느림이 없어 거기에는. 그런데 내가 빠르다는데 쏙 들어가고 늦으면 늦는데 쏙 들어가고 화가 나면 화가 난데 쏙 들어가고 내다 하면 내가 내다라는 생각에 쏙 들어가고 깨달아야 되겠다면 깨닫는데 쏙 들어가고 나는 중생이다 뭐 중생인다 쏙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돼요? 허공을 못 만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경월가사님 어떻게 해야 나의 법신자리 나의 성품자리를 만나겠느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모습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다라는 걸 확연하게 깨달아야 되죠. 그래서 모든 모습을 어떻게 해야 된다? 내려놓아야 돼. 모든 모습을 내려놓아야 돼요. 내려놓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다른 말로 내려놓아라, 비워라, 방아착하라 이 말이죠. 그 말 말씀하시죠? 그 말을 통틀어서 말을 하면 뭐예요? 모습에 머물지 마라. 모습에 머물지 마라. 이 말입니다. 모습에 머물지 않는다. 우리 모습에 머물 수 없다라는 말 있지요?
거기 딱 나와 있죠. 그래서 화가 나면 화가 나는데 머물지 않는다. 화를 내지 마라가 아니죠. 화를 낼 땐 또 화를 내야 되죠. 화도 안 내고 그러면 뭐 죽도 밥도 아니고 멍텅구리 되란 말이 아니죠. 아프면 아픈 줄 알아야 되죠. 그런데 알지만 머물지 않는다. 머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머물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또 거사님, 머물지 않는다. 안 머물려면 어떻게 해야 안 머물지요? 모습에 머물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머물지 않느냐고요. 모습이 헛것이라는 것을 예예. 실감을 했다. 그렇습니다. 참 이게 어려운 거라요. 모습이 가짜다, 헛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면 안 머문다는 겁니다. 이현성 거사님, 아이고, 그거 말은 쉬운데 그거 어렵지. 지금 이랬지요? 금방 마음속으로? 네. 근데, 제가 또 로또 얘기 안 할 수 없는데, 송창호 씨 로또 이야기 100번은 들었지. 저는 로또 얘기할 때마다 내가 감동을 받아. 내가 진짜 가짜네 이런 생각을 해. 이현성 거사님하고 권내영 거사님 새로 오셨는데요. 두 분이요 로또 1등에 당첨이 됐어요. 공동 1등. 그래갖고 50억씩 나눠. 우리 1등 혼자일 때는 100억이었죠. 100억이었는데 두 분이 돼서 50억씩 나눴어요. 자, 아침에 꿈에 1등에 당첨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은행 가서 그 복권 돈 찾으러 갑니까? 왜 안 갑니까? 꿈이 어째서요? 꿈이 어째서 안 갑니까? 꿈에 1등 당첨됐는데. 현실하고 틀립니다. 현실하고 틀리니까. 진짜 아니니까 이 말이지요. 왜 진짜가 아닌 줄 압니까? 꿈이 가짜인 줄 어떻게 압니까? 일상 꾸는꾸는 게 아니고 경험에 의해서. 좋습니다. 저기 권대현 거사님, 꿈이 가짜인 줄 어떻게 압니까? 꿈이 가짜인 거 확실히 알거든요. 그렇죠? 50억 찾으러 은행 안 가잖아요. 50억만 있으면은 얼마나 띵까띵까 잘 먹고 살 건데 안 가잖아요. 꿈이 가짜인 줄 어떻게 알아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일어나 보니까. 그렇죠.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꿈에서? 깨어나. 그렇죠. 꿈에서 깨어나 봤잖아요. 꿈에서 깨어나라. 깨달음. 이게 뭐야? 돌림자가 뭐예요? 깨자가 돌림자야. 이 형제는 깨자가 돌림자야. 깨자가 돌림자예요. 지금 우리의 뒤바뀐 생각에서 뭐요? 깨어나라. 이것을 뭐라고 한다? 깨달음이라고 해요. 이 돌림자예요. 지금 우리가 뒤바뀐 생각, 몸뚱이가 내다. 고정불변한 내가 있다. 독립적인 내가 있다. 개별적인 내가 있다. 내가 있으니까 뭐가 있어요? 세상이 있다. 이렇게.
그렇죠. 내가 있으니까 세상이 탁 있지요. 거기서 어떻게 해라? 깨어나라. 없다라는 말이 아니죠. 있다가 없다로 가라는, 있다 없다는 같은 평등, 같은 선상에 있는 겁니다. 있다 없다는요. 있다 없다는 뭐하고 같냐면요. 지금 이렇게 하면 일시행이 있지요? 그렇지요? 권대현 과장님? 이러면요. 이러면 뭡니까? 안 보이죠. 없다지요. 맹고 있다 없다 그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하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발은 있네요. 그러대. 발은 있네요. 있다 없다. 있다 없다는 옳다 그러다. 한 선상에 있는 겁니다. 있다와 없다, 옳다와 그러다는 한 선상에 있는 거라. 이 무게가 똑같아요. 이 깨어나라는 것은 있다와 없다에서 깨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있다 아니면 없다, 옳다 아니면 그러다, 여기에 딱 머물러 있거든. 들어앉아 있거든. 거기서 어떻게 해라? 깨어나라는 겁니다. 그거 꿈이다. 오직 본래 지혜 이 자리 하나뿐인데 거기에서 일어난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난 모든 모습에 그냥 들어앉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점이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진짜 어려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모습공식을 하고 있죠. 자, 우선 모습공식 한번 읽고 하겠습니다. 이거 다 갖고 계시죠? 자, 이거 읽어봅시다. 이게 지금 다시 팜플렛으로 제작 중에 있어요. 자꾸만 이제 갖고 책상 2개 있으신 분은 좀 뒤에 하나씩 좀 주십시오. 한 책상에 하나만. 없으신 분은. 예. 자, 같이 좀 보시고요. 자, 모습을 잘 그리자 바탕을 낮추자. 시작. 모습을 잘 그리자 바탕을 낮추자. 모습은 자체성이 없다. 모습은 변한다. 모습은 헛것이다. 모습에 머물 수 없다. 모습을 잘 그리자. 눈으로 보는 모든 빛깔은 변한다 것이다. 귀로 듣는 모든 소리는 변한다 것이다. 코로 맡는 모든 냄새는 변한다 것이다. 입으로 하는 모든 말은 변한다 것이다. 혀로 보는 모든 맛은 변한다 것이다. 몸으로 닿는 모든 감촉은 변한다 것이다. 뜻으로 헤아리는 모든 요령은 변한다 것이다. 눈은 자체성이 없다. 눈은 무정물이다. 눈이 보는 것이 아니다. 귀는 자체성이 없다. 귀는 무정물이다. 귀가 듣는 것이 아니다. 코는 자체성이 없다. 코는 무정물이다. 코가 냄새 맡는 것이 아니다. 입은 자체성이 없다. 입은 무정물이다. 입이 말하는 것이 아니다. 혀는 자체성이 없다. 혀는 무정물이다. 혀가 맛보는 것이 아니다. 몸은 자체성이 없다. 몸은 무정물이다. 몸이 감촉하는 것이 아니다. 뜻은 자체성이 없다. 뜻이 요양하는 것이 아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무정물인 눈으로 본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무정물인 코로 냄새 맡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무정물인 혀로 맛본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무정물인 몸으로 감촉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요량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그린다.
자, 뒤에 바탕 공식 있죠? 모습을 봅니다. 허공 속의 모습을 봅니다. 모습은 허공에서 생겨서 허공으로 사라집니다. 모습에 들어앉으면 허공을 잊어버립니다. 텅 빈 허공을 봅니다.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입니다. 네, 허공 대신에 바탕을 넣어서 합니다. 시작. 모습을 봅니다. 바탕 속의 모습을 봅니다. 모습은 바탕에서 생겨서 바탕으로 사라집니다. 모습에 들어앉으면 바탕을 잊어버립니다. 텅 빈 바탕을 봅니다. 나는 바탕으로서의 나입니다. 네, 허공 대신에 성품을 넣습니다. 시작. 모습을 봅니다. 성품 속의 모습을 봅니다. 모습은 성품에서 생겨나서 성품으로 사라집니다. 모습에 들어앉으면 성품을 잊어버립니다. 텅 빈 성품을 봅니다. 나는 성품으로서의 나입니다. 허공으로서의 네, 읽으십시오. 그 밑에 시작. 허공으로서의 내가 허공으로서의 모습을 잘 그립니다. 상대성은 가짜다. 절대성이 불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으면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나준다. 허공이 하나니 지도리가 하나요. 지도리가 하나니 생명이 하나다. 네,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내용이고 과정입니다. 이것이 지금 아주 요약본입니다. 이게 현재.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보면 이해는 될 것 같으나 실제로 행하기는 참 어려운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것을 꾸준히 모습 공식을 가지고 꾸준히 공부를 쭉 해나가면 그 다음에 눈으로 보는 모든 빛깔이 변하고 헛것이 쭉 돼 있죠. 그 다음 자체성이 없고 그 다음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무정물인 눈으로 본다. 이렇게 하면 보는 내가 없는 거거든요. 실제로는. 우리는 늘 보는 내가 있지요. 보는 내가 사라지는 겁니다. 실제로 하는 이 새말기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바탕 공식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지도리 공식까지 해서 일체만법이 공성이라는 것이 확연히 드러납니다. 그래서 일체만법이 공성이라는 것이 확연히 드러나는 것이 바로 견성입니다. 자, 요거 한번 해보죠. 시작. 자, 경월거사님부터 모습에 한 가지만 넣어보죠. 눈으로 보는 거.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칠판 지우개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예, 칠판지우개 시작.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칠판 지우개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예. 우리가 이제 제일 처음에 눈으로 보는 것부터 하거든요. 눈으로부터 보는 걸 하는데 처음에는 막 그냥 머리로 다글다글 이렇게 해요. 그죠? 근데 실제로 점점 어떻게 보느냐 하면은 칠판 지우개가 변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실제로 변해서 여기가 본래 이게 여기 처음에 깨끗했겠죠? 근데 자꾸 닦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시커멓게 됐어요. 그럼 나중에는 이게 다 헐어서 버리게 됩니다. 그지요? 그래서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라는 걸 실제로 보게 됩니다. 이걸 뭐라는 관찰이라고 해요. 관찰.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를 정말로 하게 되면 내가 어떤 거를 보고 내가 불안한 감정이 일어났어. 그러면 그 불안한 감정이 일어나는 것을 잘 관찰을 하는 겁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딱 싫은 게 일어나면 그걸 안 하려고 얼른 자기도 모르게 싹 그거를 고리를 끼워버리죠. 하려는 거 안 하려는 거 다 고리를 끼는 겁니다. 가만히 그대로 놓고 안 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눈으로 보는 것부터입니다. 일단 그래서 지금 우리가 조금 있으면 이제 요 시간이 끝나면 호흡을 하게 되는데 호흡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공부에 굉장히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호흡하는 시간에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그 호흡을 아주 세밀하게 호흡을 하면 이 관찰이 굉장히 늘어납니다. 정말로 늘어납니다. 세밀하게 보는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마음이 가라앉아요. 호흡을 하게 되면. 그래서 이 호흡이 굉장히 중요한 그 기초가 됩니다. 이 공부에서는. 그래서 관찰을 자꾸 하게 되면 지가 돼요. 지라는 것은 일종의 정의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서 오면 통찰이 돼요. 멈추면 이걸 지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해쌍수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정해가 돼요. 모습 공식을 하면 정해쌍수가 됩니다. 이런 과정을 밟게 됩니다. 모습 공식을 꾸준히 하게 되면. 그래서 이것은 이제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가 계속 공부를 하면서 변해가면서 느끼게 되는 거죠. 자, 지금 뭐 보여드린 그 자료 있잖아요. 자료 한번 보십시오. 지금 프린트가 많이 된 거는 그 새말기 안내서의 모습 공식에 대해서 전부 다 프린트를 다 해놓고 가셨네요. 그런데 뒤에 한 장씩 된 거는 이번에는 그것만 진도가 그거 지금 나가는 거지요. 모습 공식을 연습하면 그거 나가는 거지요. 그게 이제 새말기 안내서에 들어가는 모습 공식에 대한 그 지금 프린트가 30페이지 정도 돼 있는 거는 그렇게 돼 있는 것이고, 몇 페이지에 이걸 하면 제일 뒤에 보면 모습 공식을 연습하면이라는 클로버로 된 그게 있을 겁니다. 자, 한번 보시오. 모습 공식을 연습하면 어떻게 되나? 내가 모습 공식을 꾸준히 연습하게 되면 현재 서 있는 나의 위치를 보게 됩니다. 현재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왜 그 모든 일을 할 때, 또 어디를 갈 때, 어디를 가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자기가 서 있는 위치가 정확해야, 현재 위치가 정확해야 방향을 잡을 수가 있죠. 그렇죠. 어디로 간다, 어떤 쪽으로 가든지 간에, 어디를 가든지 간에 내가 서 있는 위치가 어딘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그 목적지까지 정확하게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어디 서 있는지를 모르면 헤매는 거예요. 박원경 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다른 거는 자기 위치를 여행 갈 때 보면 자기 위치를 잘 파악을 하죠. 위치 파악 못하면 큰일 납니다. 뭐 모래 언덕이랄지 뭐 산속이랄지 길 잃어버리면, 산속에서 길 잃어버리면 잘못하면 죽어요. 그래서 이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내가 어떤 위치에 지금 서 있는가를 확실히 그 위치를 파악을 해야 공부가 뭐가 된다? 진전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면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공부가 진전이 안 돼요. 진전이 안 됩니다. 그래서 모습이, 지금 나 현재 서 있는 위치는 모습이 자체성이 있고 항상 하고 진짜라는 뒤바뀐 생각으로 모습에 머물러서 모습에 들어앉아 온갖 분별, 망상과 시비를 일으키고 있는 나의 위치를 관찰하게 됩니다. 모습 공식을 하면. 송창원 씨 그렇던가요? 한 예를 들면 어떤 예가 있을까요?
자기 경험담을 얘기하면 되겠죠. 자기 경험담 얘기하면 되죠. 일단 일단 생각을 바라보는 예, 게 이제 많이 바뀐 것 같은데요. 예전에는 생각이 일어나면 이제 좀 집착을 하는 경향이 좀 있었고요. 예, 예. 요새는 생각이 일어나면 갑자기 없다가 예, 일어나는 거니까요. 예, 예. 생각이라는 거. 물론 그 전에 인연과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냥 요새는 없다가 생긴 건 다 가짜라는 생각이 예, 예. 이렇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게 좀 달라진 것 같고요. 예전에는 하여간 저의 위치는 늘 망상에 시달리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이 공부를 하기 전에는 이 모습하고 내하고 딱 달라붙어 있습니다. 그것이 눈으로 보는 거든지 생각이든지 감정이든지 그 무엇이라도 소리든지 뭐 내하고 이 경계하고 모습하고 딱 달라붙어 있어요. 근데 달라붙어 있다는 것이 감지가 안 됐죠. 달라붙어 있다는 것이 감지가 안 됩니다. 안 됐습니다. 근데 모습 공식을 딱 하게 되면 내가 이 모습에 딱 달라붙어 있다는 것이 감지가 돼요. 큰 변화입니다. 이현성 거사님, 내가 모습하고 내하고 이렇게 달라붙어 있구나 라고 알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알게 되는 거. 예, 알게 되면. 말씀처럼 이게 가짜라는 거를 인식을 했다라고 하면 떨어뜨리려고 할 것이고, 예, 예. 인식을 못하면 잘 있네라고 생각. 네, 예, 그렇죠. 그러니까 모습하고 내하고 달라붙어 있는 것이 감지가 됐다. 이러면 이 모습하고 내하고 떨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것을 말하자면 어려운 말로 하면 객관적으로 보는 힘이 생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하고 내하고 이렇게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지금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거하고 이거 딱 달라붙어 있어서 이 모습하고 내하고 달라붙어 있는지 달라붙어 있지 않은지 이것도 몰라. 그래서 바로 이 점입니다. 그래서 나는 뭐든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감정을 일으키고 좋고 싫고 시비를 일으키고 하는 것이 바로 내 것인 상태에 있는 겁니다. 내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 것이니까 탁 붙잡고 안 놔줍니다. 내 것이기 때문에. 경험을 하면 그렇지요. 이것이 내 것이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떨어뜨리겠죠. 놔버리겠죠. 그런데 지금은 내 것이라서 꽉 붙들고 안 놔줍니다. 사실은 나도 없는데 내 것이 있을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이것이 처음에는 알아차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온갖 분별 망상과 시비를 일으키고 있는 나의 위치를 관찰하게 됩니다. 아, 내가 온갖 분별 망상 시비를 일으키고 있구나. 그래서 모습에 머물면 괴로움입니다. 내가 괴롭다. 이러면 거꾸로 유추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지금 되게 괴로워. 내가 불안해. 내가 지금 어째? 내가 어떻게 저떻게 자꾸 화가 나. 어떻게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그 앞을 탁 쳐다보면
그 앞을 쳐다보면 내가 그 모습에 들어앉아 있다는 것을 캐치를 하게 된다 말이죠. 이 점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엄청나게 중요한 점이고 큰 변화입니다. 내가 괴로우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괴롭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고리를 착 끼는 거죠. 내가 지금 괴로워. 그럼 괴롭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면 굉장히 센 고리를 착 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고리를 또 껴요. 근데 자기가 그 고리를 낀다는 걸 몰라요. 내가 괴로우면 어떻게 해야 돼요? 괴로우면 괴로운 것을 가만히 바라봐야 돼요. 관찰을 해야 돼요. 관찰. 이 괴로움이 어디서 오는가를 관찰을 해야 한다고요. 관찰을 하면 100% 어디에 머물러 있다? 모습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슬슬 알아차리기 시작을 해요. 처음부터 알아차리기는 어렵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이 정말로 큰 힘입니다. 그걸 알아차리는 것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한번 보시죠. 모습 공식을 계속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자체성이 없다,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오늘 되게 춥습니다. 그죠?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추위,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아마 2월 가버리고 3월 정도 돼도 이렇게 추울까요? 그야 또 인연과 조건이 되면 또 알 수는 없는데 한 4월 달 가면 아이고 지난번 겨울은 되게 추웠어. 4월 달에 이렇게 말하겠죠? 말해요. 근데 이제 5월 중순쯤 넘어가면 이제 다 반팔 입고 다닙니다. 덥다고. 추웠던 거 하나도 기억이 안 납니다.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전부 다 에어컨 킨다고 또 난리예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더위,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추위에 머물 수 없기 때문에 더위가 오고 더위에 머물 수 없기 때문에 또 추위가 옵니다. 그래서 더위와 추위는 뭐가 없다? 자체성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자꾸만 내가 해봐. 자꾸만 해보면 이것이 모습의 실상이구나. 모습의 원리입니다. 원리라고도 하고 실상이라고도 하죠. 또는 속성이라고도 합니다. 모습이라는 것은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일어났다가 인연과 조건이 다하면 사라지는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 모습을 잘 굴려서 인생살이를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습의 원리, 실상은 뭡니까? 연기와 공성이거든요. 결국 말하면 연기, 인연과 조건으로 인해서 모습이 일어났다가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져. 그러니까 이것이 자체성이 없는 거지요. 헛것이죠. 그러니까 연기와 공성은 어떻게 간다고 했죠? 항상 한 몸이라고 했어요. 이거를 통틀어서 공이라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이거를 확실히 알았다 이러면은 공성에 대한 이치를 이미 파악을 한 겁니다. 모습이 자체성이 없다,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면 이미 연기에 대해서 깊은 파악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연기와 공성에 대한 그 이치를 이 모습 공식을 하면 파악이 됩니다. 연기와 공성을 실제로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지혜가 증장되고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지혜가 증장이 되어야 그때 변화합니다. 지혜가 증장이 안 되면 변화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지 속에 있는데 무슨 변화가 오겠습니까?
변화를 하고 싶지만 변화할 수가 없습니다. 자, 세 번째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분별하고 독립적이며 개별적인 내가 있다는 것을 관찰하게 됩니다. 나는 문제를 씌워놓고 안과 밖을 나누어서 항상 안에서 밖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모든 것을 둘러보고 상대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게 됩니다. 나와 소, 소득과 무소득을 정렬하게 됩니다. 이 점이 이제 우리가 가장 어려운 점입니다. 이 점을 만약에 조금이라도 파악을 하면 깨달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안과 밖을 나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요 칠판으로 설명을 하겠는데, 지금 칠판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치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경계를 지어놓고 봅시다. 경계를 지읍시다. 경계를 짓는다는 게 진짜 무서운 말이에요. 경계를 딱 지으면 처음 오신 분한테 물어봐야 되겠죠. 이 거사님, 이현성 거사님. 이거 아무것도 없었는데 경계를 딱 지어놓으면 이 경계 안은 뭐가 됩니까? 아니라고. 이걸 아니라고 부르게 돼요. 여기는 밖이라고. 사실은 이 경계를 짓는 요 선이 말입니다. 요 선이 실체가 있는 것이면 좋은데 실체가 없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관념이다 말이에요. 관념. 몸뚱이가 내다 이렇게 하면 나라는 것이 어떻게 돼요? 저는 키가 작으니까 여기서 요만큼만 냅니다. 가도 끝없는 허공 중에 요만큼만 냅니다. 경월거사님은 저보다 키가 크지요. 그러면 그 한 20-30cm 더 큽니다. 요렇게. 그만큼이 납니다. 근데 그것은 무엇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무엇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몸뚱이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요. 그래서 몸뚱이를 기반으로 딱 그 안쪽을 이렇게 해요. 나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요건 안이 됩니다. 나다 이렇게 하면 요 몸뚱이 안에 마음이 있는 줄 알아. 사람들이. 박원경 쌤, 몸뚱이 안에 마음이 있습니까? 나라는 것이 몸뚱이 안에 마음이 있냐고요. 의사시니까 다 해봤잖아요. 그 마음이 있던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양파 까듯이 이렇게 하면 양파 아무것도 없듯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몸뚱이를 딱 기반을 하고 있으면 몸뚱이가 딱 안이 돼. 나야 나. 그래서 요 몸뚱이 바깥은 전부 밖이에요. 밖. 그래서 항상 어디서 어디로 본다? 도거사님? 안에서 어디로 봐요? 밖을 봅니다. 안에서 내 밖을 봅니다. 그래서 여기 깨달음이 있어요. 다 깨달음 좋아하시니까. 깨달으려고 오셨잖아요, 지금. 성창훈 씨도 되게 깨닫고 싶지요. 깨달으면 뭐가 됩니까? 안에서 밖을 보는 상대가 됩니다. 깨달음이 하나의 모습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투쟁이 일어나요. 깨달으려고 막 이렇게 해요. 시비 분별이 일어나요.
근데 또 칠판에서 보면 깨달음하고 안하고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칠판 안에 있잖아요. 칠판 안에. 다 칠판 안에 있잖아요. 근데 내가 칠판 안에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렸다. 근데 이 경계를 지어서 안에서 밖을 보든 말든 간에 이 칠판은 있다가 없어지고 없다가 있나요? 어때요? 있다가 없어지나요? 없다가 생기나요? 아닙니다. 이 칠판은 안이다 밖이다 아무 했어도 안과 밖에 물들지도 않고 이거는 항상 그대로 있다 이 말입니다. 진짜 나는 뭐가 진짜 나다? 이것이 진짜 나다. 이걸 뭐라고 한다? 허공으로서의 나라고 해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법신자리라고 해요. 그런데 이 경계가 너무너무 강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겹겹이 콘크리트처럼 강해서 도저히 이것이 자기가 이 바깥, 이 안이 요 칠판 안에 있다는 생각을 못해. 죽었다 깨도 못해요. 이 점이 굉장히 어려운 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지요. 핵심이 뭐냐면 뭐죠? 독립적이고 개별적이고 고정불멸한 내가 있다 라는 것이 헛것이라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을 알아가는 과정, 이것을 도를 닦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도통한다? 뭐 도통하는 거예요? 개별적이고 독립적이고 고정불멸한 내가 본래 없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도통한다라는 말이에요. 깨달음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뭐요? 이것이 자꾸만 한 방에 가면 진짜 좋겠지요. 근데 시절 인연이 이제 와야 되겠죠. 인연과 조건이. 그래서 자꾸만 해서 인연과 조건이 어느 날 딱 개합이 되니까 이게 사라져버린 때가 있어. 사라져버린 때가 있으면 이 안이 본래 내가 어디 있었다는 걸 확연하게 아는 거예요. 그때 이걸 확 나와버리는 거예요. 안과 밖이라고 하는 것은 요 지금 경계, 이렇게 지어놓은 요 나다 하는 요 경계, 요 경계로 인해서 안과 밖이 생겨버린 거예요. 이 점이 굉장히 어려운 점이에요. 요것을 뭐라고 한다? 아상이라고 해요. 내라는 생각. 아상. 내라는 생각. 내라는 생각이 딱 있으면 이 텅 빈 허공에 칠판에 내라는 생각이 딱 있으면 그냥 상대가 돼버리네. 요거는 주체가 되고 요건 객체가 돼버리네. 요거는 내가 되고 요건 세상이 돼버리네. 참말로 무서운 거예요. 참말로 무서웠고 참말로 뚫기가 힘든 거예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있는데 인상, 중생상, 수자상은 이 아상에 다 포함된 거예요. 아상이 없으면 이게 있을지 있나요? 없어요. 아상이 있으니까 세상도 생겨버려. 아상이 있으니까 중생이 생기고 부처가 생겨버려. 아상이 있으니까 법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중생이 없으면 법이 사라져요. 뭘 중생이라고 합니까? 안과 밖을 나누는 걸 중생이라고 해요. 부처는 안과 밖을 나누질 않아. 이 경계가 본래 없다는 걸 알아. 그게 부처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내가 공부해야 될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뭐를 공부할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공부를 하면 말짱꽁일이라. 이현정 거잖아. 이해하십니까? 이해되는 거 지금만 예. 알 것 같기도 하고. 그럼 저기에 아까 경계를 안 나눴을 때 만약 내가 있고 다른 사람이 있으면 분별 없이 같이 하나가 되는 건가요? 모습으로는 둘이지만 본래의 그 당처는 하나다 이 말이죠. 이 점이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하면 지금 몸뚱이가 내라는 생각에 딱 들어와 있기 때문에 몸뚱이가 내라는 생각에 들어와 있으니까 모습은 둘이나 그래서 모습이 자체성이 없다라는 말 자체가 이해가 안 돼 있어서 이것이 이해 불가라. 모습이 자체성이 없다? 모습이 자체성이 없어야 이 가능하거든요. 내 몸뚱이도 자체성이 없어.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가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또 50억이 당첨된 거와 똑같다. 이게 안 되죠. 꿈은 깨어봤으니까. 꿈은 어쩌냐 꿈은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깨어봤으니까 꿈인 줄 알지. 꿈속에서 계속 헤매인다면 꿈이 꿈인 줄 알 수 있습니까? 한참 꿈꿀 때는 꿈이 꼭 진짜입니다. 그죠? 깨어보지를 않으면 꿈이 헛것인 줄 죽었다 깨도 모릅니다. 모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생식꿈을 꾸고 있으면서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이 꿈을 깨는 과정이거든요.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다는 것을 이걸 생식꿈이라고 해요. 우리가 지금 꾸고 있는 꿈을 생식꿈, 밤에 꾸는 꿈을 제2의 꿈이라고 해요. 이걸 제1의 꿈이라고 해요. 그러면 내가 이 꿈을 깨어야 이 꿈이 가짜인 줄 알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 꿈을 깨지 않고는 이것이 가짜인 줄 어떻게 알아? 모르잖아요. 로또 이야기하면 이해가 돼요. 그렇죠, 고사님. 권대용 고사님. 꿈 얘기하면 이해가 돼요. 왜? 왜 그렇습니까? 꿈 얘기하면 이해가 된다고. 꿈이 가짜인지를 내가 직접 해봤으니까. 내가 직접 해봤으니까. 내가 직접 경험해봤기 때문에. 내가 그거는 직접 밤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 봤잖아요. 직접 깨봤잖아요. 이거사님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있게 가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50억이란 돈도 그냥 한 방에 날려버려. 근데 요거는 안 돼. 도고사님 왜 그러죠? 요거는 안 돼요. 지금 요거는. 어째서 안 되죠?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그렇죠. 그게 궁금하죠. 그래서 선언에 온 이유지요. 우리가 꿈을 꿨을 때는 예. 이제 이게 생시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만약 생시에 50억이 당첨이 됐어요. 예. 그러면 아까 사원장님이 띵까띵까 한다고 해서 띵까띵까 하려는 마음이 들거든요. 예. 근데 그거를 이제 꿈이라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모습 공식을 하고 바탕 공식을 하면
그게 진짜 꿈이라고 느껴질까? 그 깊은 첩첩이 쌓인 그 나라는 아상이 과연 그 깨질까? 그거는 이제 거의 큰 건데 작은 것들은 깨지고 있지만 내가 느끼지 못하는 그 잠재식에 깔리는 어떤 그런 것들은 어떻게 깰까? 물론 안 해보고 해봐야 되겠지만 이제 그런 그 생각이 들어요. 네, 50억이라는 게 당장 내 떨어지면 헷가닥 할 것 같아요. 헷가닥 하는 게 정상이죠. 네, 그럼요, 서민이. 그거를 헷가닥 안 하면 그 사람도 이상한 거지. 근데 이론상으로는 이게 거짓이다, 이게 헛것이다. 계속 이렇게 이제 하다가 50억은 열심히 바꿔요. 50억보다 자꾸. 50억 정도는 이길 수 있는 그 뭐라고 내용이 됐는데 뭐 1000억 정도 됐다. 뭐 그렇게 되면 이게 또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예전에 그 스님도 보니까 뭐 꿈속에서 다 이게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란 게 뭐 몽종이래. 공정이려 뭐 그래요. 그거 뭐 하여튼 그런 거는 그만둡시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까지 과연 돼야 되는데 말하자면 네, 그런 것도 다 그만둡시다. 어디서 들은 얘기 싹 그만둡시다. 이렇게 해야 된단다, 저렇게 해야 된다, 싹 그만둡시다. 그런 걸 비교해봤을 때 50억이면 난 아무래도 50억이면 당연히 생시에서가 뭐 받아야죠, 가서. 받아야지, 당연히. 자, 지금 말씀은 요 경계라는 것이, 나라는 것이 얼마나 잠재의식적으로 깊이 뿌리 박혀 있는데 이것이 과연 벗어날 수 있을까, 깨어날 수 있을까, 이 말이잖아요. 예. 송장훈 씨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깨어날 수 있을까요? 있겠죠. 있겠죠? 왜 깨어날 수 있습니까? 진짜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게 왜, 잠깐만요.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제가 백봉 선생님한테 또, 처음에 이제, 불교 비역자도 모르고, 또 선생님한테 왔더니, 견성 어렵지 않다. 이러시더라고. 견성 어렵지 않다. 근데 이제, 저는 좀 이렇게, 좀 단세포요, 머리가. 좀 단세포요. 선생님이 견성 어렵지 않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 다른 사람은 어디서 들은 게 되게 많고 공부를 많이 하고 오다 보니 견성이라는 건 수십 년 해도 안 된다더라, 뭐 한다더라, 이런 억수로 많은 정보를 갖고 있거든요. 고정관념을. 근데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와놓으니까 선생님이 또, 야, 너 견성 어렵지 않아? 제대로만 딱 그 윤곽과 바탕을 이렇게 딱 해서 가면 그거 어려운 거 아니야. 딱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머리에 탁 어떻게 박혔냐면 견성 어려운 거 아니야. 이렇게 머리에 딱 박여버린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죠. 이제 도호거사님 어디서 많이 들었지? 많이는 안 됐어요. 많이.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디서 들은 것이 자료가 돼 있는 거예요. 자료가 돼 있어서 얘기를 딱 하면 그 자료가 쫙 나오는 거죠. 네이버에 물어보세요더라니까요. 뭘 딱 하나 보면 자료가 그냥 유출이 돼. 자료가 없는 사람은 유출될 자료도 없지요. 그렇죠. 제 같은 경우에는 견성 어렵지 않다 이러면 그냥 자료가 유출이 안 돼. 견성 어렵지 않다 이렇게 그냥 소프트웨어에 들어가 버렸어. 근데 많이 들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거기서 짱구를 굴려버려. 선생은 지금 스승은 견성 어렵지 않아. 딱 제대로만 딱 밟아서 공부를 하면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딱 자기 자료를 어떻게 들어요? 아이고 그거 어려서 아무나 하는 거 아니라 하던데 이라고 마음에 딱 문을 닫아 안과 밖을 나눠버린다.
땅과 밖을 나누어버려요. 왜 이게 될까요? 왜 이게 이렇게 될까요? 이게 왜 이렇게 될까요?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지. 이거 5개 다 하기 어렵네, 하루에. 왜 이게 될까요? 자, 스스로 한번, 우리 요새 뭐 앞으로 AI 시대 창의성 얼마나 지금 말을 많이 합니까? 이 공부는 진짜 창의성 없으면 공부 못하는 공부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전부 다 몸뚱이가 내라 하는데 몸뚱이는 무정물이야. 일한단 말이지. 우리는 몸뚱이는 진짜 내가 아니야. 인연과 조건에 따라 쓰는 기관이야. 이런단 말이에요. 그거 다른 사람 나가서 이런 말 해보세요. 니 미쳤나 이래요. 창의성이 어마어마한 거지요. 권대영 거사님 안 그렇습니까? 미치 말고 병원에 들어가야 돼. 병원에 들어가야 될 정도지요. 자, 우리가 지금 이런 상태에 있어요. 그것도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이런 상태에 있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게 가능할까요? 자기 소신껏 한번 얘기해보고 차 한 잔씩 마십시다. 도 거사님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소신껏 해보십시오. 좋은 방법을 통해서 네. 그러니까 좀 효율적인 방법이랄까 이게 그 스포츠를 할 때 맨 처음 자기가 혼자 배우면 많이 줄 수 있어도 어느 정도 상대하면 이게 상대가 안 되듯이 제대로 된 거를 맨 처음부터 좀 잘 가면 되지 않나 해서 이 시멘 선원장님처럼 꼭 잘 따라가면 괜찮겠나. 아이고, 이렇게 제가 아주 영광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저는 실감을 해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실감을 해야 알 수 있다. 그 다음에. 박원경 쌤. 저는 그냥 처음 왔을 때 그렇게 될 날이 오리라 믿고 무조건 그냥 모습 공식 지금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어요. 아니 열심히 하고 있어요. 예, 좋습니다. 맨날 하려고만 하면 안 되죠. 하고 있어야 되죠. 자, 그냥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법상을 보살님. 그 경계 아까 말씀하신 그 테두리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네. 이것이 없어질 수 있을까, 이게. 그거잖아요. 그죠? 도보사님? 변하고 헛것이 머물 수 없다는 거를 아니. 네, 예. 좋습니다. 예. 그 다음에, 저기, 유선대 거사님은 지금 우리 공부를 안 해서 괜찮습니까? 그래도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저 허공으로서의 나라는 것을 알면 예,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이 다 인연과 조건이 다르시잖아요. 그 이제 답이 다 다르지요. 자, 그 다음에 저기 각선 거사님. 저도 그렇습니다. 이제 모습 공식에 대해서 이제 모습에 대해서 조금 모습의 대표적인 게 몸뚱이고 그걸 한번 스스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모습 공식을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권혜영 거사님. 완전 시키면 들어가면 안 되지. 시길. 또요. 그 다음에 이현선 거사님. 저는 원래 없었으니까 예. 예, 뭐 연습이도 뭐 하면은 당연히 없어지지 않을까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리 거사님. 모습 공식, 바쁜 공식 열심히 해서 무와 아산을 다 없으면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희거산. 그것이 뭐 확실히 안 네, 그 다음에 예예. 그래도 50원 찾아갑니다. 아, 50억 찾아야지요. 아니, 모습을 잘 굴려야 되는데, 바탕을 어디서 드러낼 수 있습니까? 모습에서 드러낼 수 있죠. 안 그러면 그거 병신이죠. 안 됩니다, 그거. 그래가 50원 찾아갈 겁니다. 50억 찾아야죠. 그래서 다 좋은 말씀 많이 하셔가지고 그냥 원래 없는 거니까 그냥 없다는 걸 가짜라는 걸 변한다, 헛것이라는 걸 깨달으면 네. 없을 것 같습니다. 본래 없던 거잖아요. 본래 없던 거잖아요. 이 경계가 지금 내가 꿈을 꾸고 있어서 경계를 만들었다 해도 이 바탕은 뭐예요? 여여하잖아요. 없어졌다가 생겼다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전부 다 바탕 위에서 이게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거잖아요. 본래 없던 거잖아요. 이게 본래 없던 거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아상에서 아상을 놓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공부가 된다 이 말이에요. 본래 내니까요. 이거는 잠시 꿈꾸는 거잖아요. 본래 없었잖아요, 이게. 본래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신 있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되밟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백봉 선생님은 꼭 되밟힌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성품을 되밟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 지금 이렇게 돼가 있잖아요. 돼 있으니까 자꾸만 안과 밖을 나누거든. 나다 너다 나누거든. 그러니까 본래 있는 것을 되밟히는 거예요. 없는 것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본래 나를 되밟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냐. 몸뚱이 이만이 이대로 법신짜리가 되는 거죠. 안 이대로 법신짜리가 되는 거죠. 안 이대로요. 칠판이 되는 거라고. 박 이대로 칠판이 되는 거라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안 보여. 왜? 이 안이라는 여기 한 생각을 일으키는 바람에 이 칠판 전체를 덮어버렸어. 그래서 나라는 한 생각이 가도 가도 끝없는 온 허공을 덮어버려. 그래서 허공을 전혀 생각도 못하고 다 잊어버렸다. 완전히 잊어버렸다. 완전히 잊어버렸어요. 근데 잊어버렸다고 없어지나요? 이 칠판이 없어지나요?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만 하면 된다? 여기 있는 뒤바뀐 생각만 뭐 하면 된다고요? 내려놓으면 된다고요. 내려놓으면 된다. 그것을 뭐라고 하냐? 방하착이라고 해요. 이치로 따지면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이치로 따지면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하는데 뭐 지금 제가 여기서 버림선언에서 하는 것이 모습공식입니다. 그래서 모습공식을 한 3년 정도 하고 나면 바탕공식을 하게 됩니다. 바탕공식을 하면 공부가 딱 자리 잡힙니다. 이미 모습공식에서 자리를 잡지요. 이미 우리 선언에는 자리를 잡은 분이 여러 분이 있습니다. 근데 바탕공식을 하면 완전히 딱 자리를 잡습니다. 그러니까 본래 내가 아니다 밖이라는 것이 본래 없었기 때문에 공부가 된다는 겁니다. 본래 없기 때문에 본래 나눈 것이 없어.
그래서 공부가 된다는 겁니다. 경월거사님, 이걸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신이라고요. 믿음이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할 때 뭐가 되게 제일 중요하다고 이제 신이 되게 1번이 신이에요. 신. 본래나는 허공으로서의 나다죠. 우리 버전으로 하면. 신. 그 다음 해. 공부 윤곽과 바탕을 잡는 거죠. 해. 이해지요 이거. 그 다음 행. 행을 직접 이 해를 가지고 행을 옮겨서 그 다음에 증하는 거예요. 증하는 거예요. 신해행증이라고 해요. 이것이 공부의 과정이에요. 제일 먼저 하는 게 신이에요. 신. 뭐? 본래 나는 부처야. 이거죠. 본래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다. 본래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다라고 계속하면 무엇이든 뇌 회로가 바뀌어버려요. 회로가 바뀐다니까요. 거기에서 변화가 오는 겁니다. 자, 어이구, 오래 힘드시겠다.